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젯밤 이제 러시아가 군대를 다 철수한 건 아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의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듯 또 내려가는 듯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 와닿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을 보니까 그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에서도 이 중국이 편파 판정을 하다가 그 해가지고 메달을 좀 따다가 요즘에는 완전 이제 메달을 못 따고 있다 하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좀 부진하다가 요즘 또 이제 메달을 많이 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세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조금 횡보를 좀 하다가 앞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올 듯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을 올림픽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점점 더 강해지는 우리 시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금 선반영으로 조금 많은 하락을 살짝 보여주다가 거의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FOMC 회의로 아주 무난하게 기존에 이제 우리 예상처럼 이제 조금 발표가 되는 듯 했지만 우리 지정학적인 이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슈가 다시 한번 조금 불거지면서 어제 미국 나스닥 증시는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S&P는 오르고 다우지수는 조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금 횡보를 해주고 지금 밑꼬리 길게 잡고 올라가고 도지형 캔들을 조금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 그려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혼조세에서 눈치 보는 이런 싸움 중인데 이런 눈치 보는 싸움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골라갈 종목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더 골드문 같이 시청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의 이 눌림목과 눈치 보기 장세 이후의 흐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오늘 악재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다가 사실 여태까지 영향을 주었던 악재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요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미크론에서 좀 파생돼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그러니까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완화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조금 그렇다 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지만 이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반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낫네라는 느낌으로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공포감은 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군사가 이동됐네 안 됐네 기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실제로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나야 이제 시장이 좀 내려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제 9만 명, 오늘 이제 9만 3천 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오미크론이 이 시장에 또는 전 세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 듯합니다. 그냥 치명률 자체도 독감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감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장 이런 이제 여태까지 시장에 악영향을 주던 이슈들 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해소가 좀 되고 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좀 악재가 있나 좀 살펴보니까 하나가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거래소들 있잖아요. 각 거래소들마다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소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왜 악재로 받아들여지냐라고 좀 보면은 우리가 개인이 보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증가했다. 이런 것은 좀 호재로 볼 수 있는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이 매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서 또는
이 그 비트코인을 가져가지 않고 거래소에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래소의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약간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다른 이제 이 장기 투자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고 보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소의 보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기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뭐 이제 러시아와 뭐 이런 전쟁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뭐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반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좀 보면서 쭉 내려왔다가 슬쩍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부터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뭐 여태까지 좀 공포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세, 그 다음에 뭐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건 단기적인 상승이다. 다시 한 번 더 한 번의 추락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어떤 흐름이 나오나요? 또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공포 매물이 또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망 매물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담았는데 또 하락이 나온다. 에이, 팔아야겠다. 이런 실망감에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이 실망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위쪽에 있던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던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략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물량을 전략 매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그거 전략 매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담았던 물량들은 판다고 해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전략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무서운 이유가 전략 매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하락이 또 나오겠습니까?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공포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큰 폭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5%, 6%? 안 되는데 마이너스 10%. 안 되겠다. 나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공포에 팔게 되는 물량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큰 추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5% 반등하고 4% 반등하고 뭐 이런 상승세, 또는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점점 줄다가 또 갑자기 이제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한 방에 빵 터지면서 또 거리두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뭐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하락이 있었을 때 많이 힘들었고 마이너스 70%, 80% 보다가 슬슬 올라가네? 또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악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이 거래소에 대한, 이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이런 그 큰 충격에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에 오미크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또 전쟁 위기감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가장 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는 비트코인의 자금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거래소와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심리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많은 경우에는 좀 매도 심리가 좀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세가 조금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악재는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국내에서 편입 보류가 됐다는 이제 이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일임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임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사모펀드 같은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 일임사에서 소위 일임사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의 고액을 가진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일임을 해주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운용 보수를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을 이제 일임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게 이루다 이림사에서 이제 해외 비트코인 이제 상장 ETF죠. ETF를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편입시키려고 하면은 이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금감원 보고서나 금감원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다 이제 뭐 자본시장법 등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 이제 제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제 편입을 시킨다라고 이제 금감원이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 측에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이거 하지 마라, 너네 이거 하지 마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반려가 난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관련한 뚜렷한 이제 법령이 없는데, 금융당국 이제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식 투자 상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 정식으로 상장된 이제 ETF라고 할지라도 이제 투자자 보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제 보았을 때 조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관계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금감원이 소위 말하면 금융당국이 약간 갑의 위치에 있고 펀드 이림사는 을의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뚜렷한 이유 없이 편입시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정말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정말 조금 뒤처지는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SEC에서 다 허락을 해줬고 정식적으로 이제 나스닥 이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적 투자자들 적극 투자형을 체크하신 이런 이림사 고객을 대상으로도 이 상품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근거 없이 반려를 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조금 비트코인 이런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뭐 NFT,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시장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지는 이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관계 법령도 우리나라가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조금 이런 뒤떨어지고 후진국스러운 말을 또 미국에서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오른팔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의 이제 오른팔인 이제 찰리 먼거 씨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발언을 하고 어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을 경멸하면서 중국의 저런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저런 태도는 정말 이제 존경스럽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정말 많으세요. 약 한 80세, 90세 정도 거의 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찰리 먼거 씨는 자기는 그거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정말 뭐 탈세, 뭐 납치 이런 거에 정말 사용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걸 허용해줬다. 정말 이제 나는 여기 투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미국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중국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예 전면 금지를 해버리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극찬을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해 주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 찰리 먼거 씨가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은행 계좌가 우리 디지털 통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은행 계좌 지금 뭐 탈세, 탈세하거나 이제 뭐 비밀 자금 등으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거는 사실 그 화폐 자체의 문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야지. 이게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우리 화폐 제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탈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전면 금지를 했다, 이걸 아주 극찬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암호화폐를 CBDC를 사용해서 정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것이지,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 19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풀려 있는 비트코인들 중에 거의 약 한 2% 정도 수량을 들고 있습니다. 1등은 이제 그로스케일 이제 운용사가 이제 들고 있고, 2등이 중국 정부가 이제 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들고 있고 공개된
된 것만 약 2% 물량이지 중국이 원래 채굴의 원상지였던 만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더 어마무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했으면은 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시장에 매각을 하고 너는 정말 가치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전부 매각을 하고 CBDC고 뭐 다른 거고 이제 뭐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도 이 시장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CBDC 이번에 올림픽에도 많이 쓰였죠. 이런 식으로 쓰면서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탐내고 있고 이 시장 선제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미국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점령을 고지를 조금 취하려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렇게 찰리 먼거스가 중국은 하지 않고 있다 이걸 봐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조금 약간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이런 발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조금 또 관례적인 부분인데 일단 오늘 굉장히 흥미롭게 뜬 트위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즘 NFT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핫하고 나도 NFT 작품을 뭔가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NFT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그 절차에 대한 어떤 분이 약 40대 남성분이 NFT 절차에 대한 이런 튜토리얼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 절차가 약 40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정말 짧게 조금 요약 드리면 업비트에 가입을 합니다. 업비트에 가입을 하고 클레이튼 NFT를 사려고 보니까 클레이튼이 업비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코인원에 가입을 합니다. 코인원에 가입을 하고 농협 계좌를 만들고 농협 계좌를 만드는데 또 시간이 들고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합니다. 이 송금한 거를 다시 코인원에 들어가서 코인원 앱을 이제 키려고 하니까 앱 패스, 코인원 패스 인증을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또 OTP도 발급받아가지고 OTP도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화 계좌 번호를 복사해가지고 또 농협은행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코인원에서 클레이튼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레이튼을 매수하고 난 후에 이제 NFT 마켓을 쓰려면은 개인 지갑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개인 지갑은 또 등록된 해외 거래소에 이제 등록된 이제 그 개인 지갑만 가능하고요.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에 가려고 하니까 여권으로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여권 인증하려면 또 여권도 갱신해야 되고요. 즉 여권 만료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여권이 최근에 만료돼가지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권 만료되고 여기서 또 OTP, 구글 OTP 또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고 여기에서도 클레이튼 입금 주소 복사하고 코인원 앱으로 돌아와서 이거 개인 지갑에 다시 보내고 다시 바이낸스로 보내서 NFT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에서 뭐 출금 주소 등록을 다 완료하고 제가 지금 말한 것들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이런 절차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이시스 앱을 또 실행을 해서 거기 지갑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암호화폐 지갑으로 NFT를 구매하려면 정말 이렇게 복잡한 절차 조금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의 절친한 분으로도 유명한데요. 두 분 다 좀 반암호화폐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 오면서 지금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클레이튼 NFT 구매 절차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너님께서 상당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예, 뭐 아까 이제 그 뭐 비트코인의 뭐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호재는 바로 이제 그 비트코인의 다음 가는 코인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이더리움입니다. 뭐 사실 코인은 아닌데,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왔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 패턴이라는 것은 하락하는 와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 상승 반전 패턴이 나오면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반전 패턴 중에 이제 뭐 쌍바닥 패턴도 있겠지만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제 당분간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이더리움이 상승한 다음에는 뭐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흔히 매매하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좋은 신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상승 패턴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이더리움의 그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좀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예전에 쭉 이제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꽤 많은 기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락하는 와중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렇게 좀 어깨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머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나오는 패턴이 이제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놓으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하방으로 가는 패턴인데 그거를 반대로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상승 반전이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눌렸다가 여기서 어깨 만들어주고 눌리면서 여기 머리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깨를 만들어줬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하는 와중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 그럼 반등을 하기 마련인데 뭐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고 사실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전에 사용했던 이제 뭐 예전은 아니고 지금도 사용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대부분 이쯤에서 그러니까 이 어깨 시작하는 요쯤에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뭐 100%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대부분 좀 맞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에 좀 맞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 반전이든 하락 반전이든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 또는 하락을 시작했던 부분에서 기준선을 이렇게 좀 잡아주면 여기가 기준선이 되겠죠. 그럼 이 기준선과 가장 밑에 있는 꼭지점이 이쪽인데 요 정도를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요 정도를 다시 이 기준선에서 위쪽으로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상승 기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 기대값이 어느 쪽이냐면 예전에 크게 찍었던 가장 최고점이 지금 현재 상승 기대값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예전에 찍었던 뭐 550만 원이나 600만 원 요 근처 이 근처까지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상의 뭐 이제 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승을 더 하려면 물론 내려왔다가 어깨를 만들어주는 부근 여기에서의 저항 라인대가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한번 받았고 여기서 한번 받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좀 이제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 우리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서 상승 반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 두들기다가 그러니까 며칠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450만 원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기대값을 충족을 해주려면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55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기술적 분석 때문에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뭐 이제 코인을 매매하시는 뭐 또는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상승을 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뭐 작년 초 같은 그런 엄청난 불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좀 메꿔주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상승 반전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호재로 짚어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슈 부분에서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보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기존의 악재였던 게 이제 호재로 바뀐 겁니다. 이제 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죠. FOMC 회의록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금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인데요. 우선 FOMC 회의록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0.5%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0.25로 할 거다, 0.5로 할 거다라는 식의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약 0.25% 상승을 해주는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에 약간 좀 부합하는 그런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인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미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우리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우리 뭐 미증시든 지금 비트코인이든 다 이제 선반영된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발언이 나오는 순간 뭐 하루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가격대에 다 선반영이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 뭐 잡을 거긴 하지만 9월쯤부터 좀씩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FOMC 회의록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통화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식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금리 인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절을 하였는데 채권을 다시 뭐 매입을 하는 등 채권을 통한 이런 통화 정책은 아직까지 FOMC에서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시장이 가져올 리스크 같은 부분에 있어서 FOMC 측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리 인상으로 최대한 잡아보겠다는 게 이번 FOMC 회의록의 조금 주된 입장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 FOMC 회의록에 또 한 가지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관련 우려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금방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걱정인데 G20에서도 약간 좀 비슷한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에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올해 뭐 NFT, 메타버스 관련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급속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성장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탈중앙 금융 플랫폼 관련해서 기존 금융에 대해서 정말 큰 리스크를 주는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일단 우리 애플이 기업 하나랑만 비교를 해봐도 지금 암호화폐 전체를 다 더해도 애플 한 기업의 시총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 규모가 한 2,500조, 2,400조 그 정도 됩니다. 약 삼성전자가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기업 하나에 지금 미치지 않는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버블이 터질 시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이 리스크를 잘 해결해낼 수 있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 우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부터 잘 은행처럼 잘 관리를 하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거래소들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뭐 유동성 불일치 그리고 신용 리스크, 단기 자금이 시장으로 유출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잘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EM에서 이제 월말에 비트코인 이제 기준 환율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죠.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각 나라의 환율 그리고 거래소 등의 이제 가격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공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많이 껴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든 최근에 케밥 프리미엄 우리 터키인들의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터키인들의 케밥 프리미엄이나 김치 프리미엄 이런 프리미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상장할 때 말도 안 되는 펌핑 가격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상장했을 때 업비트에서 말도 안 되는 펌핑 가격이 나왔었는데 이런 펌핑 가격을 굉장히 조금 줄여주면서 거래소 간 이제 암호화폐 이제 가격을 다 비슷하게 맞춰줌으로써 정말 조금 규제한 안으로 잘 들어오는 이런 시장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을 본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이 0.5%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컨센서스 기대감에 부합하는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기준 환율을 공시한 거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